이분 같은 경우에는 72세 여성 환자분, 네네. 평소에 약간의 만성적인 요통이 있으셨는데 새벽녘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신 거죠. 딱 동작침법 대상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대로 119에 실려서 오셨는데 네. MRI 찍어본 결과 4번과 5번 요추의 디스크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셨던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바로 동작침법을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들것에 실려온 환자들을 동작침법을 통해서 바로 통증을 줄여주고 환자가 스스로 걷게 되는 거예요. 30분 이내 이 환자는 바로 걸으실 수가 있게 됐고요. 네. 119 구급대원들도 정리가 되기 전에 환자분이 걷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네,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바로 이 동작침법입니다. 자, 이렇게 동작침법을 해서 환자가 통증을 줄여준 이후에 약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급성기에 요통이 오게 되고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염증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염증을 다시 씻어내기 위해서 신경근 회복술을 2, 3일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입원 상태로 3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네. 그 뒤로 외래 치료를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환자분 통증이 잘 완화된 상태로 일상생활 문제 없이 추후에 MRI 찍었을 때 튀어나온 디스크들도 회복되는 것들은 다 왕왕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급성으로 통증이 아무리 심하게 나타나도 우리가 충분히 치료를 해서 네.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방 치료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몸 자체를 구조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디스크 하나만 뜯어낸다거나 끄집어내고 그 주변 조직에만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예. 비단 디스크 주변에 염증을 줄여주는 신경근 회복술뿐만이 아니라 척추뼈 자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추나요법이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한약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우리 몸의 구조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고 네. 치료 좋아진 뒤에도 오랫동안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주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아까 질환 중에서 압박골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압박골절은 보통 이제 요맘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네네. 어르신들이라면 노인이라면 언제나 내 주변에 언제든지 나를 급습, 네. 갑작스럽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병명입니다. 아. 골다공증이 오게 돼서 척추뼈가 약해진 게 대표적인 원인이고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크고 작은 외상, 엉덩방 하나 찐다거나 골다공증이 아주 많이 심하신 분들은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물건을 들다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프다라고 되어 있다기보다는 허리보다는 약간 등 쪽입니다. 네, 보통 상부 요추나 하부 흉추 쪽에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허리보다는 등이 아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네. 많이 급성도로 심하게 오신 분들은 그대로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십니다. 그렇죠. 예, 큰 숨도 못 쉬고 기침하기도 어려워하시고요. 통증이 좀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은 한동안 내가 등이 좀 아팠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잘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냥 이렇게 몇 달 지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희들이 진단을 내릴 때는 엑스레이를 보면 쉽게 확인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척추뼈는 네모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압박골절이 오게 되면 척추가 주저앉아서 앞쪽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쉽게 저희들이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추가적인 척추뼈가 더 붕괴되는 걸 막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한 군데만 부서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저희들은 골다공증은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약해져 있으니까요. 네, 한 군데가 오게 되면 보통 1년 이내 25% 환자가 재발합니다. 5년 이내 50% 환자가 네. 재발합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을 잘 관리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이럴 때 한약 치료로서 척추뼈를 빨리 회복시키고 뼈가 튼튼하게 해주는 네. 치료를 하게 되고요. 골절 주위의 통증은 염증 때문에 발생되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신경근 회복술로서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다 보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두고 보면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적당한 골든타임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근 회복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경근 회복술은 어떤 치료 방법이에요? 신경근 회복술은 저희들이 고용량의 약
약침을 병소에다가 직접 투사를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MRI나 CT나 초음파로 병소를 확인하고요. 저렇게 긴 주사 약침 바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주변에 퍼져 있는 염증 주변에다가 바로 고용량의 약침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있는 염증 자체가 일단 씻어져 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네네. 줄고요. 남아있는 약침액 자체가 손상된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약침액 자체가 특성이 부작용이 없고 내성이 없기 때문에 예.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퇴행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신경근 회복술을 보통 약침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고용량 약침을 심부에 있는 병소에다 직접 뿌려주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근 회복술 얘기를 들어봤고 추나요법은 어떤가요? 사실 어르신분들은 추나요법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던데요. 추나요법은 쉽게 생각하시면 척추 관절에 비틀어지는 것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요즘은 유튜브 보시면서 우지끈 뚝딱 하시는 맞아요. 걸 보실 텐데 예.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급성기의 환자들에게는 저희들이 근육과 인대의 통증만 줄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척추뼈의 밸런스를 잡아서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줄여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급성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이 만성 환자분들에게는 관절들이 오랫동안 아프면서 잠겨버리는 현상들이 네. 나타나는데 그 관절의 잠김 현상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필요한 치료 방법이다. 부드럽게 녹슨 문을 움직여서 문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잘 트레이닝이 되신 선생님들이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니 해도 사실 뭐 관리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 관리할 수 있나요? 일단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 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될 타이밍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게 약 3에서 5일 이상 지속됐을 때 병원에 오셔야 된다는 거. 아까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꼭 네.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로 2주 이상 내가 계속 허리가 아프다면 그때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 생활상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자, 성질 급하게 벌떡벌떡 일어나 아침에 벌쩍벌쩍 스프링처럼 튕겨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는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인성 질환, 노인성 통증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꾸준한 퇴행의 결과물로 내 몸이 약해져서 그거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퇴행성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치료를 할 때 단순하게 통증이 아파서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라고 어느 한 부위만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네. 내 몸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그거에 귀 기울이고 몸에다가 시간을 주셔라. 네. 뭐 하루 이틀 두세 번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달에서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약 반년까지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고 예. 내 몸에 시간을 주시면 여타 다른 뻑적지근한 그런 거 없이 네. 우리가 충분히 치료가 되고 네. 회복을 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그러네요. 몸에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시간을 줘라. 아무래도 이 얘기가 이제 노인성 허리 통증 치료받을 때 어떻게 좀 치료받으면 좋을지, 네. 어떤 마음으로 받으면 좋을지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서. 제가 한꺼번에 예. 쭉 설명을 드린 건데 예, 예. 꾸준하게 한두 번 치료로 내가 끝장 보겠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특히 네. 어르신들 그런 거 없습니다. 한두 번에 어떻게 되는 거 이 세상에 없고요. 네, 네. 꾸준하게 내가 회복이 될 때까지 꼭 내 몸에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감기 2, 3일, 독감 일주일,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2, 3개월에서 3, 4개월 이상. 딱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만성 질환은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한약 먹을 때 이게 중복적으로 약 복용도 같이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한약이나 양약이 중복됐을 때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대부분의 한약들이 안전합니다. 어. 다만 한약을 복용하실 때 기본에 내가 먹고 있던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먹고 있던 약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꼭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안전하게 한약을 잘 처방을 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요즘 한약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네. 결론도 어느 정도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하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